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주원통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영래라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육에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퇴직을 하고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구직 사이트에서 주원통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지원을 해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완전히 딴 세상에 와서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기에 1톤 트럭 광고를 보고 1톤 트럭 운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1톤 정도 분량의 화물을 상차하고 하차하는 일까지 해야 하는 것이라는 면접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제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하시던 분이 제가 교육계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쪽의 능력을 살려서 화물 운송보다는 화물 관리 쪽으로 한번 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원에 입사를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원통운에 입사를 한 이래로 먼저 화물 운송 업무를 제 자신이 잘 알아야 하겠기에 나름 샅샅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론만이 아닌 운송 업무 현장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노력까지 병행을 했죠. 그 결과 화물 운송 분야에 괜찮은 일자리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잘 선택해서 성실히 일을 해 나가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현재 생활고에 처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좋은 길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을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물 운송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지입차, 지입회사 등의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지입이라는 제도를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이해가 각각 다른 것 같아서 좀 더 쉽고 분명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입이란 진입후 들어감의 의미죠. 그래서 원래는 개인이 차량, 기계 등의 소유물을 가지고 어떤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차량 지입제도의 의미는 이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차량 지입은 정확하게 말해서 화물 운송 위수탁 관리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탁을 관리한다 이런 얘기죠. 이 용어를 잘 뜯어보시면 화물차 지입 제도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화물 운송이 필요한 업체가 이제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땡땡전자 또는 땡마트 또는 땡땡토피아 이런 업체들이 이제 있죠. 이러한 업체를 화주, 화물의 주인이라는 의미죠. 화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청회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청업체 가운데에는 자기 회사 화물을 스스로 운송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즉 회사 직영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영 물류센터는 화물차와 기사, 주차장, 그리고 관리사무실을 포함한 관리시설과 관리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주가 이러한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이 아니고 인력 관리가 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필요한 화물 운송을 운송 전문회사에 맡기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즉 화주인 기업체가 화물 운송을 운송회사에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위탁이란 말은 위는 맡길 위이고 탁은 부탁할 탁이죠. 그래서 이제 맡겨서 부탁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화물 운송이 필요한 기업체가 운송 전문 회사에게 화물 운송을 맡겨서 부탁을 한다. 이것이 이제 위탁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송회사는 이제 수탁을 받는 것이죠. 수는 이제 받을 수, 부탁할 탁이니까 이제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탁의 의미이고요. 그래서 위탁은 책임을 맡기는 것이고 수탁은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주는 원청회사, 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운송회사는 자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과 기사를 동원해서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러한 운송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개인 차주를 찾아서 그분에게 운송 물량을 위탁을 합니다. 맡겨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차주는 수탁을
받게 되는 거죠. 원청회사는 운송회사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하고 운송회사는 이렇게 수탁을 받은 화물 운송을 개인 차주에게 위탁을 하고 수탁을 받은 개인 차주는 직접 화물 운송을 해서 영업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원청회사가 화물 운송 비용을 운송회사에게 지불을 하면 운송회사는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운송수당을 개인 차주에게 지급을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청회사, 운송회사, 차주의 3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화물 운송 위탁 수탁 관리 제도라는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러한 화물 운송 위수탁 관리 제도, 즉 지입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화물 운송 지입을 위해서 운송회사는 개인 차주와 지입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지입 계약의 요소를 뜯어보면 화물 차량과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그리고 화물 운송 일자리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송회사에서는 이 세 요소, 즉 화물차 더하기 영업용 번호판 더하기 일자리,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분양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미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차를 가지고 지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경우에는 제공되는 일자리와 부합되는 종류의 차량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개인 차주의 입장에서 지입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지입 차주로 들어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택배나 직영기사, 개인용달 등을 해보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지입으로 들어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수익이 지속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지입에 이러한 장점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운송회사에서 원청회사와 운송용역 계약 또는 물류운송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계약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청회사는 계약을 맺고자 하는 운송회사가 화물 운송에 대한 모든 것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좋은 조건의 화물 운송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운송회사에게 맡깁니다. 즉 위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운송회사 입장에서도 차주님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원청회사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직영기사나 택배, 개인용달 등의 일을 통해서 받는 소득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운송회사는 지입차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만일 지입차주가 일하던 원청회사의 일자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없어지는 경우에 운송회사는 이미 협약을 맺고 있는 다른 원청회사의 운송 일자리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입차주는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니 지입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누구나 하려고 할 텐데 왜 다른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텐데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